자, 독서 미래엔 4-2. 우리 앞에서 패놉티콘을 봤죠? 이제 여기서는 뒤에 있는 편의점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 싶은 내용 질문해보자. 일단 제목과 관련지어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욕망을 검색한다는 의미, 이건 뭘까? 또는 편의점을 야경꾼에 비유한 거. 편의점은 욕망을 검색하는 도시의 야경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은유법을 썼네. 은유. 자, 그 다음에 나는 뭐 어떤 물건 구입하는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처음 편의점의 등장과 급속한 성장, 중간은 편의점의 성장 요인, 24시간 영업, 다양한 제어와 서비스, 매장의 디자인, 인간관계 특성, 영업 전략. 그 다음이 편의점 가맹점 업주들의 수익 축소, 아르바이트 점원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 비판, 이렇게 돼 있네요. 끝부분에서는 도시인에게 위안을 주는 동시에 도시 문명의 고달픈 속살을 드러내는 편의점의 양면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구멍가게라는 곳이 있었다. 예전에 동네 어귀마다 구멍가게가 들어서 있던 모습은 기성세대에게 매우 친숙한 풍경이다. 구멍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사귐이 이루어지고 이런저런 소식이나 소문들이 모여들고 퍼져나가는 중심지였다. 자, 여기서 이제 구멍가게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네요. 그죠?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 그것뿐만 아니라 사귐, 그다음에 소식이나 소문들, 이런, 그래서 소통의 공간이고 물건 판매와 소통의 공간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구멍가게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슈퍼마켓이 그 자리에 들어서 규모와 가격으로 세력을 확장했고, 그 슈퍼마켓마저 얼마 전부터는 대형 할인점에 밀려나고 있다. 슈퍼마켓은 더는 슈퍼하지 않다. 하기야 아예 미니 슈퍼라는 기면 합성어가 일찌감치 등장하지 않았던가.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이 대형 할인점에 위협당하는 가운데 동네마다 속속 들어선 소형 매장이 있으니 바로 24시간 편의점이다. 1927년 미국에서 생겨나 1989년 한국에 첫 선을 보인 편의점은 그동안 그 규모가 급속하게 신장하여 2006년 전국의 편의점 수는 1만 개를 돌파하였고 전체 매출액은 4조 6천억 원으로 매년 10% 이상씩 늘어났다. 이렇듯 놀라운 성장의 비결은 무엇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듯 놀라운 성장의 비결은 무엇인가 해서 질문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라는 거. 자, 왼쪽 날개 한번 볼게요. 읽으며 생각하기. 구멍가게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닌 까닭. 자, 예전에 구멍가게는 바로 사귐, 사람들 사귐이 이루어지고 소식이나 소문들이 모여들고 퍼져나가는 소통의 공간, 그렇죠? 구실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 자, 요거는 이제 뒤에 거 여기서 중간 부분부터 나올 것 같은데요. 영업시간,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심야 활동이 많아진다. 그래서 심야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음식, 소소한 생필품 조달이 편의점에서 가능하다라는 거네요. 그죠? 자, 그 경쟁력은 우선 24시간이라는 영업시간 때문이다. 24시간이라는 영업시간. 그래서 성장의 비결이죠. 성장 비결 첫 번째. 그렇죠? 그래서 도시인들의 생활 양식에 맞춘 영업시간이다. 자,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 가 밤 8시에서 자정까지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자, 이제 통계 자료를 제시했어요.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출처는 밝히진 않았네요. 이제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 이제 신뢰성이 높아지는데, 일단 출처를 밝히진 않았어요. 그러면 신뢰성이 갑자기 또 떨어집니다. 그죠? 자, 편의점의 성장은 도시인들의 생활 양식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그래서 도시인들의 생활 양식 변화와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도시인들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질 뿐 아니라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진다. 집에 와서도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일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본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TV를 본다는 거.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더 줄어든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편의점의 신장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생활의 변화와 편의점의 신장, 관련이 있다는 거죠.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우유와 삼각김밥이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우유와 삼각김밥이 그죠? 가장 많이 팔린대요. 우리는 심야에 출출할 때 간단하게 먹을 음식이나 일상에서 소소하게 필요한 것들을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조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우유와 삼각김밥이라는 이 소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현대인들이 간단한 음식들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심야 시간에. 그죠? 자, 편의점은 주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있다. 매장의 넓이가 보통 25평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 진열된 물건은 무려 1,200에서 2,000여 종에 이른다. 물건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수납, 택배, 휴대전화 충전, 팩스, 꽃배달 주문, 공연 입장권 예매, DVD 대여, 보험 상품 판매, 우편 대행, 디지털 사진 인화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좀 옛날이네요. DVD 대여. 그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편의점의 기능 첫 번째 물건을 판매하는 데에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능 두 번째가 되네요. 이 기능은 지금 앞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 안에서 컵라면을 먹을 수 있도록 탁자와 끓는 물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의 편의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그래서 기능 세 번째 간단한 식사 가능하죠. 컵라면을 먹을 수가 있다. 그죠? 한국의 이렇듯 편의점은 집 근처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당장 충족할 수 있는 매장으로서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 시장을 잘 개척해 온 것이다. 자, 편의점 상장 비결 두 번째입니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로 고객의 필요를 바로 충족시켰다라는 거, 그죠? 음. 자, 그래서 여기 위에 나와 있죠? 그때그때 집 근처에 있고 그때그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당장 충족할 수 있다. 그죠? 자, 큰 창고가 없는 편의점에 그렇게 많은 물건을 갖출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판매와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판매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자, 판매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이 나오네요. 편의점 물품 관리 방법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자료의 근거에 하루에 한두 번씩 순회하면서 가맹점마다 볼펜 몇 자루, 라면 몇 개 하는 식으로 완전히 맞춤형으로 공급해주는 배송 시스템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공급해주는 배송 시스템. 그래서 편의점 물품 관리 방법 두 번째입니다. 말하자면 전국 가맹점을 관리하는 본사가 상품을 일괄 구매하여 유통하는 규모의 경제, 그리고 각 동네에 깊숙하게 파고들어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섬세하고도 신속하게 제공해주는 유연한 전략이 맞물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대량 구매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제휴와 서비스 갖출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규모의 경제, 두 번째 유연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휴와 서비스를 편의점이 갖출 수 있던 이유가 이 두 가지 규모의 경제와 유연화 전략이다. 기존의 구멍가게나 슈퍼마켓, 백화점, 대형 할인점 그리고 홈쇼핑과도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경쟁력의 원천이 되네요. 그죠? 자, 편의점의 또 한 가지 차별성은 매장의 디자인에도 있다. 그죠? 세 번째, 매장의 디자인, 성장 비결 세 번째입니다. 그죠? 우선 조명이 환하다. 천장을 잘 보라. 천장을 볼 기회는 없는데요. 그죠? 네. 형광등이 빼곡하게 걸려 있고 대낮에도 환하게 켜져 있어. 그 어느 공간보다도 밝다. 밤이 되면 그 밝음은 일종의 화려함으로도 느껴진다. 주관적인 생각이네요. 우리는 편의점에 들어설 때 다소 신선하고 활기찬 시공간을 경험한다. 밝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빛의 밝기를 높이는 것은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고전적인 수법이다라는 거예요. 백화점의 진열장에서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 날개 보고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편의점이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다양한 물건 판매하고 다양한 서비스, 간단한 식사가 가능하다는 이 네 가지. 그죠? 배송 시스템 규모 경제와 유연한 전략, 그리고 판매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 배송 시스템이 바로 뭐예요?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거고 그 세 가지는 규모 경제, 유연한 전략, 판매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자, 규모의 경제와 유연한 전략이 무엇이냐? 그래서 규모의 경제란 본사가 상품을 일괄 구매를 하고요. 가맹점에게 배송하는 방식이다. 자, 유연화 전략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섬세하고 신속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백화점의 진열장에서 그 극치를 이루지만 편의점은 그러한 비일상성을 일상 가까이에 끌어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하고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백화점도 역시 그 화려한 조명이 있죠. 이건 공통점이죠. 근데 이 편의점이라는 것이 비 백화점에 환한 그런 조명이 비일상적이라면 그 일상 가까이 끌어들인 것이라는 거죠. 자, 물건을 진열하는데도 불빛이 어떤 각도로 반사되어야 소비자에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킬지를 면밀하게 계산하여 조명과 선반의 위치를 규격화해 놓고 있다. 그렇듯 밝은 실내 분위기는 진열된 상품들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진열된 상품들을 빛나게 한다. 그래서 편의점 디자인의 효과 첫 번째. 그다음에 드나드는 이들을 안심시키는 효과도 있다. 효과 두 번째. 특히 밤에. 그렇죠? 밤에는 환하니까요. 그렇죠? 자, 여성들도 심야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고 낯선 손님들이 옆에 있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는 불빛 덕분이다. 자, 이 불빛 바로 편의점을 안심하고 드나들 수 있게 만드는 요소. 그렇죠? 자, 그리고 투명 유리를 통해 투명 유리가 또 있네요. 바깥에서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 더욱 안심된다. 자, 안심하게 만드는 요소 두 번째네요. 그렇죠? 또한 도난 반지용으로 설치된 블록 거울을 통해 계산대 직원의 시선이 매장 내에 두루 미칠 수 있는 구조도 고객을 안심시킨다. 그래서 이 안심시킬 수 있는 요소 세 가지 불빛, 투명 유리, 블록 거울. 그렇죠? 자, 흥미로운 것은 그 밝은 불빛이 매장 바깥으로도 뻗어나가 어두운 도시에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의 치안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치안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일본의 어떤 편의점에는 아이들과 여성의 110번, 한국의 112번, 점포라는 안내문이 창문에 붙어 있고 천장이나 간판 옆에 경광등을 설치하여 비상시에 사이렌을 울린다. 위험에 처하거나 다급한 일이 있을 때 누구든지 편의점에 도움을 청할 수 있어 말하자면 파출소의 역할까지 겸하는 셈이다. 자, 편의점은 도시 문화의 산물이다. 자, 도시 문화의 이제 산물이라고 이야기했네요. 도시인 특히 젊은이들의 인간관계 감각과 잘 맞아떨어진다. 구멍가게의 경우 주인이 늘 지키고 앉아 있다가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이한다. 따라서 무엇을 살 것인지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편의점의 경우 점원은 출입할 때 간단한 인사만 건넬 뿐 손님이 말을 걸기 전에 입을 열기도 않을 뿐더러 시선도 건네지 않는다. 그 무관심의 배려가 자, 무관심의 배려죠. 편의점은 손님의 기분을 홀가분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특별히 살 물건이 없어도 부담 없이 들어가 둘러볼 수 있다. 나갈 땐 쳐다보던데요. 아무것도 안 사면. 네, 훔쳐가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살 게 없어 가지고 그럼 괜히 물어봐요. "이거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없어요?" "아우 알겠습니다." 하고 나갑니다. 네. 괜히 도둑놈으로 오해받기 싫어 가지고 네. 자, 그런 점에서 편의점은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을 꺼리는 도시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상호공이다. 아, 그래서 뭐예요?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을 꺼리는 도시인들에게 잘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대형 할인점이 백화점보다 매력적인 것 가운데 하나도 점원이 귀찮게 굴지 않는다는 점이 아닐까? 그러므로 익명의 고객들이 대거 드나드는 편의점에 단골이 생기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아닌데요? 편의점에 단골이 있는데. 그죠? 네. 좀 저랑은 안 맞네요. 네. 자, 그리고 대형 할인점이 백화점보다 매력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점원이 귀찮게 굴지 않는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백화점도 별로 귀찮게 안 굴던데. 네. 요즘에는. 그쵸? 그리고 대형 할인점은 오히려 그 판매하는 분들이 이거 드셔 보시라고 그죠? 오히려. 네. 옛날 거라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통계 자료 보니까 2006년 막 이러니까 네. 자, 편의점 24시간 열어 놓고 있어야 하기에 주인들은 자기가 계산대를 지키기보다는 아르바이트 점원을 세우는 경우가 훨씬 많다. 자, 왼쪽 날개 보고 한번 가 볼게요.
자, 매장 이제 디자인 있죠. 밝은 조명, 투명유리, 볼록거울. 그죠? 그래서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고객을 안심시키고 치안에 도움이 된다는 효과가 있었다. 자, 편의점의 밝은 불빛. 이 불빛은 소비자에게 어떤 인식을 심어주는가? 자,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요. 그다음에 내 외부까지 밝게 해서 소비자들을 안심시킨다라는 효과가 있네요. 편의점을 도시 문화의 산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을 꺼리는 도시인들의 감각에 맞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질문을 할게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점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어느 편의점이든 똑같고 표준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편의점뿐 아니라 즉석 식품점도 마찬가지로 사회학자 조지 리처는 자 인물을 등장을 시키네요. 그죠? 즉석 식품점을 각본에 의한 고객과의 상호작용, 예측 가능한 종업원의 행동 등의 개념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공통점이 뭐야? 각본, 예측 가능. 얘네들이 다 뭐예요? 바로 표준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동네 편의점 아주머니는 내가 인사하지 않으면 인사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그래야 "안녕히 가세요." 얘기합니다. 그냥 나가면 조용히 있어요. 네. 점주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가족들이 하는 편의점인데 아들 그다음에 그 부모님들 이렇게 네. 근데 아저씨는 되게 인사 열심히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주머니가 약간 그 쌀쌀맞는 태도 네. 그렇다고요 그냥. 네. 우리 동네 편의점을 얘기한 겁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그래서 글쓴이는 햄버거 가게에서 종업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규칙이 매우 세밀하게 짜여져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즉석 식품점 굉장히 낯설죠. 패스트푸드점입니다. 그죠?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뭐 KFC 뭐 이런 것들 그죠? 네. 이런 햄버거 가게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편안한 의뢰와 각본 때문에 손님들이 즉석 식품점에 매료된다고 보고 있다. 그 편안한 의뢰와 각본이 매력적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예 그죠? 기계가 들어섰죠. 그래서 기계로 그냥 주문을 띵띵띵띵 딱 누르면은 내가 먹고 싶은 햄버거가 그죠? 딱 만들어집니다. 아주 인제 더 발전하면 그죠? 네. 로봇이 네. 제 머릿속을 읽지 않을까요? '아 너는 햄버거 중에 뭐 먹고 싶구나.' 막 이런 거. 네. 그럼 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네. 욕하고 다녀야됩니다. 욕 로봇한테 막. 농담이고요. 자, 종업원이 누구든 그 외모, 말씨, 감정 등을 예측할 수 있기에 고객들은 편안하게 음식을 주문하고 구매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편안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종업원들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깔끔한 인간관계 그 자체다. 그리고 그러한 효율적인 소통이 짧은 시간에 많은 손님을 접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즉석 식품점의 그러한 속성을 편의점도 거의 그대로 지니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즉석 식품의 그러한 속성을 편의점도 거의 그대로 지니고 있다라고 해서 그 즉석 식품의 접대 방식을 예로 들면서 편의점의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주인과 고객 사이에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편의점은 역설적으로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매우 상세하게 수입한다. 자, 지금 보면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편의점인데요.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매우 상세하게 입수를 해요. 소비자는 잘 모르지만 일부 편의점에서는 점원들은 물건값을 계산할 때마다 구매자의 성별과 연령대를 계산기에 붙여 있는 버튼으로 입력한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 붙어 있는 버튼이 있는데 성별, 연령대 이런 것들을 입력한다는 거야. 자, 그 정보는 곧바로 자, 날개 보고 갈게요. 자, 인간관계인데 두 가지가 있죠. 무관심의 배려, 그다음에 표준화된 응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곧바로 본사로 송출된다. 또 한 가지로 편의점 천장에 붙어 있는 CCTV가 있는데 그 용도는 도난 방지만이 아니다. 자, CCTV도 고객 정보의 수집 방법 두 번째죠.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서 어느 가게에 오래 머물러 있는지를 분석하려는 목적도 있다. 연령대, 성별 이런 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죠? 모자를 쓰고 뒤집어 쓰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네. 자, 녹화된 화면은 주기적으로 본사로 보내져 분석된다.
와 이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네. 어떤 편의점에서는 삼각김밥 진열대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구매 행태를 기록한다. 초소형 카메라. 그래서 정보 수집 방법 세 번째가 되겠네요. 그죠? 와 초소형 카메라 있으면 막 내 콧구멍도 보이고 이럴 텐데. 그죠? 아 입 벌리면 안 되겠네요. 아우 창피해라. 본사에서 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삼각김밥 살 때 콧구멍 벌렁벌렁하고 메롱 해 줘. 네. 그러면 본사가 당황할 거예요. 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네요. 자 본문으로 갈게요. 자 먼저 살 물건의 종류를 정한 뒤에 선택하는지 이것저것 들어보며 살펴가면서 고르는지 유통기한까지 확인하는지 한 번에 평균 몇 개를 구매하는지 등을 통계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계 처리합니다. 그죠? 그렇듯 정교하게 파악된 자료는 본사의 영업 전략에 활용된다. 편의점이 급성장해 온 이면에는 이렇듯 치밀한 정보 시스템이 가동하고 있다. 그래서 치밀한 정보 시스템이 바로 급성장의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나 그러한 성장이 편의점 주인들의 수익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때 편의점은 잘 나가는 사업 항목으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넉넉히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다. 이게 옛날 자료예요. 지금 300만 원 이상이면은 힘들어요. 네. 자,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조기 퇴직자, 부업으로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맹 희망자들이 줄을 이었고 본사들은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개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단 편의점을 경영하려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늘면서 여기까지 밑줄 안 그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네요. 가맹 희망자들이 줄을 이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본사들은 예상 매출 크게 부풀렸다라는 거. 그죠? 자, 그 결과 가까운 거리에 많은 편의점이 들어서 재살깎기를 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많은 편의점이 있어요. 그죠? 자, 적자를 보는 가게들도 적지 않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뭐예요? 일단은 문제점이죠. 수익 확대가 안 되는, 그죠? 편의점 수익 문제가 발생한 원인 첫 번째, 그다음에 원인 두 번째, 원인 세 번째가 됩니다. 수익 문제죠. 자, 그러나 쉽게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이 이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엄청난 손실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사가 가맹점들과 매우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를 계속하는 이들도 있다. 자, 본사가 뭐야? 가맹점 매우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 그래서 원인 네 번째가 되고요. 자, 급기야 일부 점주들은 최근 계약 조건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다며 본사의 편의대로 작성한 약관을 바로잡기 위해 연대 행동에 들어갔다. 자, 그에 대해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약관에 대해 심사를 하여 몇몇 조항들을 바로잡았지만 상당 부분을 그들의 유효하다고 판정해 가맹점 업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기업 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그 압박은 계속 개별 가맹점에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주인 못지않게 힘겨운 것이 아르바이트 점원들의 신세이다. 해서 아르바이트 이제 점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들은 비정규직으로 가맹점에 공통으로 제공되는 옷을 입고 시급 3,000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10시간 정도 노동을 한다. 그때 당시에 이제 시급 3,000원이고요. 지금은 8,750원. 네. 많이 올랐죠. 지금 계속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반발도 심하죠. 시급을 올리면 장사가 어렵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점주들하고 이제 그 주인분들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그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 음 줄다리기가 네. 서로 그거예요. 자기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고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쪼끔 주면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거고 그죠? 그런 싸움이에요. 적정선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적정선이 사람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검수하고 옮기는 일, 창고를 정리하고 상품을 진열하는 일, 가게 안방을 청소하는 일, 인계 때마다 판매된 전체 물품과 계산된 총액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일. 자, 업무 종류를 지금 나열했는데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자, 날개 보고 갈게요. 자, 고객 정보 수집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성별, 나이에 따라서 어떤 물건들을 사고 있는지는 분석을 하고요. 초소형 카메라. 그죠? 그래서
구매 행태를 조사하기도 한다. 그래서 편의점의 영업 전략으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기네요. 재미도 없지만. 자, 특히 밤을 꼬박 새우는 것이 매우 피곤한데 밤중에 술 취한 손님이 들어와 행패를 부르면 난감하기 짝이 없다. 낮에도 가장 힘든 일은 까다로운 손님을 상대하는 것이다. 원래 사람 상대가 제일 힘들어요. 그죠? 없는 물건을 막무가내로 내놓으라는 손님. 돈이 모자라는데 봐달라고 떼를 쓰는 손님. 슈퍼마켓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항의하는 손님. 커피를 타달라는 손님 등을 만나면 지극히 곤혹스럽다. 그래서 곤혹스러운 손님들의 예를 나열했죠. 그래서 응대 어려움. 이런 것들 우리 이제 아유 진상이다. 그죠? 진상 손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의 바르게.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존댓말 쓰고요. 카드나 돈 던지지 않고 그다음에 물건들도 예쁘게 올려 놓고 그리고 항상 인사.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해요. 그러면은 그 편의점 그 직원이 어 제가 이제 자주 가잖아요. 그러면은 표정이 밝아져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웃는 얼굴에 그죠? 웃는 얼굴에 행복이 그죠? 네. 깃들입니다. 네. 자, 끝부분 한번 봅시다. 편리함을 뜻하는 영어 단어 convenience는 함께 있음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왔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원을 이야기하는 데서 convenience 함께 있음 라틴어가 어원이다. 편의점은 이제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그 깔끔하고 환한 공간을 자기의 방만큼이나 친밀하게 느낀다. 고독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의점은 도시의 성자처럼 위안을 준다. 이제 성자는 이제 별이거든요. 도시의 성자니까 뭐겠어요? 별처럼 그 환하게 빛난다는 거죠. 그래서 깔끔하고 환한 공간이고, 그죠? 그래서 그 별에 비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위안을 주는 편의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늦은 밤 온라인을 배회하다가 출출한 배를 채우고 싶을 때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곳이 편의점이다. 수많은 물품을 진열하고 24시간 연중 무휴로 열려 있는 것이 너무 고맙다. 그러나 그곳을 드나드는 소비자들의 욕망은 체계적으로 검색되고 관리된다. 지금 계속 정리를 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고 그 주인과 점원의 업무도 주어진 지침 속에서 기계적으로 영위된다. 일상의 편리함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엄청난 불편을 감내하는 이들이 있다. 자, 이거는 이제 편의점의 이면에 있죠. 그렇죠? 소비자들은 검색되고 주인과 점원들도 기계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렇죠? 또 소비자 욕망을 관리하게 되고 기계적인 영업, 고객을 위한 불편 감수 이런 거 있죠. 밤을 새야 되니까, 그렇죠? 자,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을 밀어내고 촘촘히 들어서는 편의점은 문명의 외롭고 고달픈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편의점이라는 것이 문명의 외롭고 고달픈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구멍가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간관계, 그죠? 인간관계와 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면 편의점은 그런 것들이 모두 단절되어 있죠. 그래서 이전 사회에서는 이제 친밀한 인간관계가 있었는데 무관심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깔끔한 인간관계로 변모하게 되는 굉장히 그러니까 개인주의화가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화. 자, 우리의 습관을 알뜰하게 빚어내는 그 거대한 시스템은 도시인의 미래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을까?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관련된 설명문이고요. 주제는 편의점을 둘러싼 소비 문화 현상의 특징, 그리고 그 이면에 숨은 편의점 운영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잘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편의점은 이제 성장 비결 얘기했죠. 그래서 영업 시간, 매장의 지리적 위치, 운영 시스템, 디자인 여러 측면에서 분석을 했고요. 편의점을 도시 문화의 산물이자 도시인에게 잘 어울리는 상업 공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운영 시스템 이면에는 바로 주인과 점원의 기계적 노동이 있고 이거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날개 부분은 별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상상해 보자. 여기서 도시인의 미래 어떻게 구상하고 있을까?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더욱 정교화되고 있죠. 이제 AI도 발달하고 있고, 그죠?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카드를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그 카드의 물품들이요. 지금 토스라는 그런 프로그램, 그죠? 토스라는 어플이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여러 가지 이 어플, 은행 어플들도요. 다 분석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얼마, 그러니까 그래서 뭐 교통비에 얼마, 뭐 하면서 이거를 쫙 분석을 해줘요. 그 분석을 해주는 게 나한테 주는 정보이면서 그 카드 회사라든지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니까 광고를 거기에 맞춰서 보내버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혹할 만한 것들이 가끔 와요. 내가 이거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알았지? 막 이런 거죠. 네. 놀랄 만한 발전이죠. 네. 저는 그런 거 설정을 안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지름신이 올까봐 아예 다 차단. 광고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본문이었습니다. 학습 활동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